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입니다. 자기다움 리더십이라는 책이고요. 저자는 박정열, 박선웅 두 분이 쓴 책이고요. 출판사는 흐름 출판에서 출간한 책입니다. 저는 그 개인적으로 출판사나 작가들로부터 이제 책을 많이 받아서 서평 작업을 해 왔었는데요. 특히 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좀 제법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, 이번에 이 받은 이 자기다움 리더십이라는 이 책은 읽고 나니까 제 내리 속에 그 각인이 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.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리더십 관련된 책이지만 이 진정한 리더십의 발휘의 힘은 바로 이 존중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존중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좀 각인이 되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 두 저자가 빅블러 시대에 이제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빅블러 시대의 어떤 그 특징 그리고 이제 또 MZ 세대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어 놨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빅블러 시대를 이기는 8가지 리더십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8장에 가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 봤던 그런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. 제가 그렇다면 이 책을 보면서 리더십 관련된 이 책을 보면서 왜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또 저자들도 이 존중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왜 각인이 되었는지 몇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에 보면 과잉 인재 효과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 논문의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. 우리 생각에는 훌륭한 인재들만 모아놓으면 그 팀이 정말로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어떤 결실을 맺지 않을까.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뛰어난 그 인재들만 모아다 놓고 그 일을 추진해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오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피파 랭킹에 이제 들었던 그 네덜란드 대표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 그리고 또 농구팀에 관련된 NBA 그 올스타전에 선발된 그 선수들 이런 어떤 그 경기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. 우수 선수가 많을수록 그 승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협력의 강도가 약해져서 팀 성적이 하락됐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. 왜 그런 거 아니?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. 보면 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유능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동료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키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서로의 주장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란 통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데다가 시급한 일도 간과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그 두 회사를 예를 들은 그 회사가 있는데 이그제 여기 보니까 이그제큐티브 샤인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바로 이 구두를 닦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랍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도심이 아닌 공항의 터를 잡아서 덴버 공항과 샬럿 더글러스 공항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.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뭐 12단계 구두 닦기 과정은 복잡한 듯하지만 단계 하나하나가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진행된다. 뭐 이 구두 닦아주고 하는 이런 서비스는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자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구두를 세척하는 전문가가 구두를 닦는 동안에 유쾌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고객에게 추억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. 심지어는 이런 그 고객들을 대하는 어떤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고객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
선물로 주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정가가 있지만 그 정가보다 더 돈을 내는 고객이 대다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여행할 때 일부러 구두를 모아서 가지고 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이 이그제 큐티브 샤인 이 회사가 이렇게 아주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바로 사랑과 공감, 이것이 바로 이 회사의 신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회사를 또 소개를 해보면 트레이더 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미국 41개 주에서 약 5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. 쇼핑몰인데 이 트레이더 조는 온라인 쇼핑몰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매장에 가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켓이죠.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하려면 15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, 그런데도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도 1위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직원들이 고객들과의 어떤 그 대화, 또 고객들과의 어떤 그 접촉점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일반적인 그 슈퍼마켓은 고객의 쇼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영업 시간에는 진열대 정리를 잘 하지 않는데, 이 트레이더 조는 반대라고 합니다. 직원들은 고객들과 더 많이 마주치고 말을 쉽게 건네기 위해서 일부러 고객들이 쇼핑할 때 진열대를 정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진열대 정리보다는 실제로 고객과 수다 떠는 일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, 채용 면접을 볼 때도 면접 가는 지원자에게 그 지난 이력과 역량 등을 묻는 대신에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, 또 어떤 대화가 가장 즐거웠는지, 대화로 상대방을 도운 경험이 무엇이었는지, 또 타인을 돕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,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묻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그 고객들을 존중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눈높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이 경영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저자가 그 한 말이 좀 인상 깊게 좀 뇌리에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제가 접어놨는데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? 일의 의미를 묻는 이 질문에 명확한 자신만의 답변을 찾아내면 우리는 일의 주인이 되고 책임감 있게 도전을 주도한다. 하지만 조직과 리더가 제시한 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영혼을 담기 어렵다. 주도한 일이 실패하면 거기에서 교훈을 찾지만 시킨 일을 망치면 주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아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기는 해요. 그런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단체의 그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하지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,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리더들을 향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구성원들, 또 나아가선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고 또 나서 읽는 중간에도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리더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 단어, 중요시 여겨야 되는 요소가 이 존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아주 책이었습니다.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자기다움 리더십이라는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.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